자, 그러면은 베이직대 48페이지 펼쳐가지고 오늘 지수함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지수함수. 자, 우리가 이제 함수가 뭔지 이제 수학 1에서 수학 상하에서 열심히 이제 1학년 때 배웠었는데, 함수는 이제 정체가 뭐냐면은 뭐 기본적으로 요거였죠. 어떤 x값이 y값에 뭔가 대응이 되는 요 대응 관계가 함수라 그랬는데, 이 대응 관계에 어떤 특정한 관계식이 존재하면은 이제 그 식에 따라서 이름이 붙는 거야. 예를 들어서 x값이 y값에 대응이 되는데, y가 예를 들어서 뭐 2x 더하기 1 이런 것처럼 y가 x에 대한 1차식으로 연결이 됐다라고 하면 얘는 1차 함수가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y가 x에 대한 2차식으로 연결이 됐다고 하면 얘는 2차 함수가 되는 겁니다. y가 x에 관한 유리식으로 주어지면은 유리함수가 되는 거고요. y가 x에 대한 무리식으로 주어지면 무리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수함수란 건 뭐냐? 지수 자리에 x가 있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요런 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y는 2의 x제곱. 자, x가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지수 위치에 있지, 그치? 요런 형태를 가지면 얘는 무슨 함수다? 지수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알겠어요? 네, 요런 게 지수함수입니다. 여러분 헷갈리는 게 y는 x제곱, 얘는 x가 지수 위치에 없어요. 밑에 있고 얘는 x에 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그치? 그래서 얘는 2차 함수입니다. 요거는 x가 지수 위치에 있으니까 지수함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 어떤 함수 fx가 x에 대한 지수함수로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똑같아. f1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x 대신에 1을 대입시켜 주니까 그러니까 2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f-2 곱하기 f4의 값을 구하라 이러면은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은 거랑 x 자리에 4를 넣은 거랑 곱해주면 되겠구나. 이런 거 이제 지수법칙 써주면 되겠지, 그지? 지수법칙 써주면은 밑이 2로 똑같으니까 지수끼리 더해질 거 아니에요? 얘는 답이 2의 제곱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함수를 하나 배우면, 예를 들어서 우리 유리함수나 무리함수 배웠을 때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하나 놓고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정의역과 치역이 어떻게 되냐, 그래프의 특징이 뭐가 있냐, 이런 것들 살펴봤잖아, 그지? 자, 지금부터 그걸 한번 해볼 겁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지수함수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프부터. 자, 우리가 생판 처음 보는 그래프를 그릴 때는 어떻게 그려주는 거 하니까, x자리에 숫자를 넣어서 나온 y값을 찾아가지고 수선상을 만들어준 다음에 걔를 좌표평면에다 점을 찍어서 쭉 자연스럽게 이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먼저 x가 0일 때를 생각해보자. x가 0이면 y값 얼마 나와요? 지훈아, x가 0이면 y값 얼마 나오지? 1 나오죠. 어떤 수의 0제곱은 1이니까. 그럼 얘는 좌표표면에다 나중에 표현할 때 0,1이라는 점은 무조건 지나는 거야. 자, 그럼 x가 1이면 y값 얼마 나와요? 2가 나오죠. x가 2면 y값 얼마 나와? 2의 제곱이니까 4가 나오겠지? 그럼 1,2 지날 거고 2,4 지날 거고, 그 다음에 x자리에 3 넣어주면은 y값이 뭐 8이 나오겠죠. 2의 세제곱이니까. 그럼 얘는 3,8 지날 거고, 요런 점들을 지날 거야. 자, 근데 x자리에 음수 들어가도 돼요, 안 돼요? x자리에 음수 들어가도 돼. 우리가 지수에 음수나 넣을 수 있는 거 앞에서 다 배웠잖아, 그지? 따라서 x자리에 마이너스 1도 한번 넣어보자. 자, x자리에 마이너스 1 넣어주면 y값 얼마 나오지, 승현아? 2분의 1. 2의 마이너스 1 제곱을 역수 2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2분의 1도 지날 거고, x자리에 마이너스 2을 넣어주면 y값 얼마 나와요? 얘는 4분의 1 나오겠지? 그럼 마이너스 2, 4분의 1 지날 거고, x자리에 마이너스 3 넣어주면 y값은 8분의 1이 나오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3, 8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들을 지나게 될 거야. 자, 지금까지 적어본 점들을 쭉 이제 그래프, x축, y축 평면상에다가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일단 1, 2, 3, 4, 5, 6, 7, 8, 1, 2, 3, 1, 2, 3 이렇게. 자, 찍어봅시다.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x값이 0이면 y값이 1이었으니까 여기 0,1 지날 거예요, 그죠? 0,1 지날 거고, x가 1이면 y값 2 나오니까 여기 지날 거고, x가 2면 y값 4니까 여기 지날 거고, x가 3이면 y값 8이니까
여기 지나겠죠. 자, 음수로 가보자. x가 마이너스 1이면 2분의 1이니까 여기 반 정도 한 여기 지금 지날 거야. 자, x가 마이너스 1이면 y 값은 4분의 1이니까 여기 반의 반 조금 더 밑으로 내려서 한 여기 지금 지날 거고, x가 마이너스 3이면 또 반의 반의 반 8분의 1이 되겠죠. 요 거리를 또 반으로 나온 거니까 거의 여기 좀 시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이어보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아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죠?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될 텐데, 자, 그럼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조금 머릿속에서 연장을 시켜보자. 4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훨씬 더 위로 올라가겠죠. 16이니까. 5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30이니까 훨씬 더 위로 올라갈 겁니다. 얘는 급격하게 커져. 굉장히 급격하게 커져. 자, 그 다음에 음수 쪽으로 쭉 가보자. 자, 음수 쪽으로 쭉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자, 마이너스 4를 넣었다고 쳐보자. 얼마가 돼요? 16분의 1이 되죠? 마이너스 5를 넣어주면은 32분의 1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음수로 값을 쭉쭉쭉쭉 넣었다고 생각했을 때 이 그래프가 x축을 뚫고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무조건 양수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 숫자가 작아지긴 하는데 양수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x축에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결코 만나지 않아요. 그죠? 한없이 가까워지면 만나지 않습니다. 자, 소연아, 우리가 이런 직선의 이름을 배웠어. 유리함수 할 때.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특정한 직선에 가까워지는데 만나진 않아. 이런 선을 뭐라 그러죠? 점근선이라 그러죠. 유리함수 할 때 배웠습니다. 자, 따라서 이 직선함수는 x축을 뭘로 가진다? 이 x축을 점근선으로 가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가도 가까워지지만 만나지 않는 점, 점근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요걸 한번 해보자. y는 2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y는 3x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더 그려봅시다. 밑을 조금 바꿔가지고. 자, 그럼 얘는 0,1 여기 지나죠. 그죠? 0,1 지나고 x가 1이면 y값이 3에 찍히고요. x가 1이면 y값이 9에 찍혀요. 그죠? 9에 찍힙니다. 얘는 훨씬 더 빨리 커지겠지. 그래 안 그래? 자,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1이면 2분의 1보다 조금 더 아래쪽인 3분의 1이 찍히게 될 거고, 자, 마이너스 2가 되면 4분의 1보다 훨씬 더 아래쪽인 9분의 1이 찍히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요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데, 그럼 얘는 양수가 되면 더 급격하게 커지고 음수 쪽으로 가면 더 빨리 0에 근접하게 되겠어요.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뭐 어쨌든 간에 뭐 크기 이 x 요 밑에 해당되는 숫자가 바뀌어도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의 모양 자체는 안 바뀌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이게 좀 빨리 올라가거나 뭐 천천히 올라가거나 이 차이가 있는 거지. 요 방향으로, 요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거는 바뀌지가 않아요. 바뀌지가 않아.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생각해보자. y는 2분의 1의 x제곱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분의 1 x제곱. 자, 얘도 점을 찍어서 한번 이어볼게요. 자, x가 0이면 y값이 얼마가 나와요? 2분의 1이 나온다. 2분의 1이 아니고 1. 어떤 수 0제곱은 1이니까 0,1 지날 거야. x가 1이면 y값이 얼마가 돼요? 2분의 1이 되겠죠? 1,2분의 1을 지나요. x가 2면은 y가 4분의 1이 되겠죠? 2,4분의 1을 지나요. 자, x 음수로 가보자. x가 마이너스 1이면 y값 얼마 나와서요? x가 마이너스 1이면 y값 얼마 나오겠어요? 2가 나오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역수가 되니까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2 지나고 x가 그럼 마이너스 2가 되면 y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얘는 4가 되겠죠? 마이너스 2,4를 지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걸 이제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그려주면은 마이너스 0,1은 지나요. 마이너스 1일 때 2 지나고 마이너스 2일 때 4 지나고 마이너스 3일 때 그럼 8 지나겠네. 1일 때 2분의 1 지나고 2일 때 4분의 1 지나고 3일 때 8분의 1 지나고. 자, 아까 전에 우리가 그렸던 빨간 선을 어떻게 해줬어? 좌우를 그대로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킨 그래프가 나오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될까를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한번 해보면 2분의 1이란 거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럼 얘는 2의 지수법 X 써주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써줄 수 있는데 2의 X제곱과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비교해주면 X가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어. 자, 요건 우리가 수학하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대칭이동이었죠?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2X 그래프, 요 빨간색 그래프가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가 되고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킨 요렇게 되는 요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어요. 얘는 이렇게 우하향하는 요런 그래프가 됩니다. 이해되죠? 네. 자, 그럼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형태가 두 가지 형태가 될 거란 걸 알 수가 있는데 요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있고 우하향으로 내려가는 그래프가 있을 건데, 그럼 이 두 개의 차이는 뭔고 하니까
자, 요 x의 아래쪽에 있는 요 밑에 해당되는 숫자가 1보다 큰 숫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1보다 큰 숫자는 계속해서 곱하면 1보다 계속 더 커질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여기가 1보다 크면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오고, 자 여기 2분의 1 같은 건 어때요? 1보다 작죠, 그죠? 1보다 작은 게 되면은 이 1보다 작은 수를 계속해서 곱해져 나가면 0에 가까워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우하향으로 가는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이제 우리가 대충 예를 들어서 몇 개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자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 지금까지 배웠던 거 정리를 해서 써보면은, 자 일단 지수함수는 y는 a의 x제곱 형태가 가장 기본적인 꼴이에요. x가 지수 위치에 있게 요렇게 나온 게 기본적인 꼴이고, 자 이 녀석의 그래프는 두 가지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자 근데 두 가지 형태를 공부하기 전에 요거를 먼저 합시다. 자 지수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요 밑에 해당되는 a에 해당되는 숫자의 제한 조건이 걸리는데, a는 양수여야 되고 1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제한 조건이 걸리게 됩니다. 자, 왜 이런 제한 조건이 걸리는지 생각을 해보자. 자, 만약에 a 값이 1이면은 1의 거듭 제곱을 해봤자 어차피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때는 상수함수가 나요. 이렇게 쭉 y는 2라는 상수함수가 나오니까 걔는 별 의미가 없어. 그래서 걔는 제외를 시킬 거야. 자, 그 다음에 a가 음수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a가 음수면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의 x제곱을 생각해 보자. y는 마이너스 2x제곱. 그럼 마이너스 2에 2분의 1, 예를 들어서 x자리 2분의 1을 넣었어. 그럼 얘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죠? 자, 마이너스 1은 홀수번 곱하면 마이너스 나오고 짝수번 곱하면 플러스 나오는데 2분의 1은 짝수도 아니고 홀수도 아니야. 이건 어떻게 된 거야? 값이 안 나오죠. 그죠? 실은 얘는 허수예요. 허수. 그래서 허수는 우리가 다루기가 힘들어. 그래프 그릴 때. 왜냐면 x축, y축은 여기 다 실수 값들을 가지고 노는 거거든. 그래서 허수는 지금 당장 다루기가 힘들기 때문에 음수인 경우는 안 다룰 겁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수함수를 다룰 때 이 지수함수의 밑에 해당되는 숫자는 어떤 제한 조건을 가진다?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1이 아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태에서 a 값이 만약에 1보다 크게 되면은, a 값이 1보다 크게 되면 얘는 요렇게 우상향으로 증가하는 함수가 나오게 되고요. a 값이 일단 양수여야 되니까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은 요렇게 우하향으로 내려가면서 x축이 정근선이 되는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요렇게 그려지던 x 대신에 0을 넣어주면 요 밑에 a 값에 상관없이 어떤 수 0제곱 무조건 1이 되니까 얘는 a 값에 상관없이 무조건 어디를 지나? 0,1이라는 점은 무조건 지나게 된다. 0,1이라는 점은 무조건 지나는 요런 특징이 있게 돼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자, 지수함수 그래프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 요건 책 보고 정리하자. 자, 49쪽 한번 볼까요? 개념 17번 한번 봅시다. 자, 지수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의 성질은 다음과 같다. 밑에 이제 그림 두 개 나와 있는데 빨간 선, 파란 선 있죠?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칠판에 그려놨던 요 그림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자, 1번 봅시다.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까? 정의역이란 건 x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인데, x자리에 뭔가 숫자를 넣었을 때 y값이 실수로 나오면 걔는 가능한 거야. 근데 얘는 x가 양수 어떤 거 다 대입해도 되고 음수도 다 넣어도 되고 0도 대입해도 나오니까 얘는 정의역이 모든 실수가 되겠어요. x 대신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y값은 무조건 실수로 나온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런데 치역을 보자. 치역이란 건 실제로 나오는 y값인데, 자, 여기 y값의 이 함수의 y값들을 살펴보니까 음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음수가 나올 수가 없죠. 지금 무조건 0보다 큰 것만 나와. x축 위쪽에 그려지니까. 따라서 치역은 어떻게 된다?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 됩니다. 거기 밑줄 좀 쳐놓자. 자, 치역은 뭐가 된다?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다. 왜? 0보다 크니까.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a가 1보다 클 때, 밑이 1보다 클 때는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이 증가한다. 이런 그래프가 나오죠. a가 0이 이상이면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감소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 표현법을 여러분들 몇 가지 좀 적어놓자. 자, 우리가 요런 거를 증가함수라 그래요. 자, 볼까? 저 빨간색 그래프처럼 x의 값이 커지면 y 값도 커지는 함수를 증가함수라고 합니다. 예, 이거 뭐예요? x가 커지면
x가 커지면 y도 커진다. 요런 걸 이제 증감수라고 그러고, 요걸 이제 수학적으로 수식을 이용해서 표현하면은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요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x2가 x1보다 크면 fx1이 fx2가 fx1보다 크다. 요런 게 증가함수예요. 자,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보거든. 자, 그래서 거기다가 말을 좀 적어 놓읍시다. 자, a가 1보다 클 때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한다. 그 옆에다가 증가함수다라고 이름을 적어주고 얘를 수학적인 기호로 표시해주면 어떻게 된다? x2가 x1보다 크면 fx2가 fx1보다 크다. 요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그 밑에 감소함수는 뭐가 되겠어요? 감소함수는 x가 커지면 y가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짐. 그래서 얘도 수식으로 표현해주면 x2가 x1보다 크면 이번에는 fx1이 fx2보다 큰 겁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 밑에다가 감소함수는 이런 정의를 가진다라고 써두도록 합시다. 문제 풀 때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 이런 표현을 보고 아 얘는 증가함수 표현이구나, 얘는 감소함수 표현이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면은 증가함수는 그래프 모양이 우상향 방향으로 그려져요. 이게 좀 휘어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궁극적인 방향이 우상향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면은 위쪽으로 가요. 알겠어요? 네, 이렇게 되고 감소함수는 우하향입니다. x값이 커지면 y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요쪽 방향으로 그려진 함수가 감소함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요 빨간색 그래프 x값이 커지면 y값 커지는 요 방향으로 가잖아. 그지? 증가함수. 얘는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죠? 감소함수 좀 휘어지긴 하지만 전반적인 방향성을 보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볼까요? 3번 1대1 함수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 1대1 함수 정의 뭐였죠? 기현아, 1대1 함수가 뭘 1대1 함수라 그래? 네? 1대1 함수는 뭘 1대1 함수라 그래요? 1대1 함수의 정의. fx1 네, 정확하게. 말로 표현해도 돼. 쉽게 표현해도 되고. 같은 거에 대한 네,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되냐면 x값이 다르면 y값도 다르게 나와야 돼. 대응되는 y값이. 그걸 수식으로 표현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x1 값이 x2 값이랑 다르면 거기에 대응되는 y값 fx1과 fx2도 다르다. 요 녀석이 1대1 함수입니다. 자, 역시 1대1 함수도 문제에서 나올 때 다음 함수가 1대1 함수일 때라고 얘기를 안 하고 다음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 정의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놔야 돼요. 자, 1대1 함수는 뭐다? x1과 x2가 다르면, 그러니까 x값이 다르면 거기에 대응되는 함수값 fx1과 fx2의 값이 다르다. 이 표현법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표현법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자, 1대1 함수는 그래프 특징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프 특징이 어떤 그래프를 보고 이게 1대1 함수인지 1대1 함수가 아닌지 찾으려면 어떻게 해주면 된다 그랬지? 가로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나면 되죠? 자, 지금 요 그래프 보세요. 내가 가로선을 이렇게 그었어. 여기다 그으면 한 점에서 만나잖아. 이렇게 그어도 한 점에서 만나죠. 그죠? 이런 식으로 가로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면 얘가 뭐가 된다? 1대1 함수가 된다. 예를 들어서 2차 함수, 예를 들어서 뭐 2차 함수, 포물선 같은 거 이런 식으로 그려진 녀석은 가로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몇 개의 점에서 만나요? 두 개의 점에서 만나잖아. 이게 뭐야? 여기 x값을 x1이라고 두고 여기 x값을 x2라고 놓으면 x1일 때 y값이랑 x2일 때 y값이 똑같잖아요.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1대1 함수가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래서 가로선을 그었을 때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만 만나는 그래프적 특성이 있게 되고, 자 그럼 이런 그래프적인 특성을 가지려면 1대1 함수는 결국 어떤 모양으로 그려져야 되는 거니까 저기 그려놓은 것처럼 단조롭게 증가만 계속하거나 아니면은 단조롭게 감소만 계속하는 그런 함수의 그래프들이 1대1 함수의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1대1 함수 이 내용도 우리가 수학할 때 다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기억이 저편으로 이제 갈 때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적어두고 복습 좀 합시다. 알겠죠? 자, 다시 한번 1대1 함수의 정의는 어떻게 쓴다? x1이랑 x2가 다르면 fx1과 fx가 다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이게 정의고. 자, 그래프는 어떻게 찾아? 가로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나는 그래프가 1대1 함수의 그래프예요. 자, 그런 그래프들은 실질적으로 모양이 어떻게 된다? 단조롭게 증가만 하는 함수거나 아니면 단조롭게 감소만 하는 함수들이 이렇게 1대1 함수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내용들은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잘 필기 좀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4번 성질이 실은 지수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성질이에요. 여기 별표 5개 쳐놓고. 자,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무조건 어디를 지나? 요 밑 A의 값은 없이 X자리에 없는 Y값이 무조건 1 나오죠. 그죠? 얘는 무조건 어디를 지난다? 0,1이라는 점을 지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정근선이 생깁니다. 정근선이 무슨 축이야? X축이야. 그지? 예, 정근선이 X축인데 X축은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뭐예요? Y는 0으로 표현할 수 있죠. 예, 그래서 Y는 0 또는 X축 이게 바로 정근선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정근선이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수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성질들을 우리가 알아봤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찾아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거는 뭔가 하니까 얘를 이동을 시켜볼 거야. 자, 우리가 수학하에서 그래프 이동하는 것들이 크게 뭐가 있었어요? 평행 이동이랑 대칭 이동이 있었죠, 그죠? 그것들을 지금부터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아무리 지수함수라고 하더라도 직가짓기 함수야. 그래서 우리가 수학상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평행이동, 대칭이동 요령은 지수함수도 똑같이 먹힌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똑같이 먹혀요, 진짜. 자, 어떻게 똑같이 먹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 전에 이제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여러분들이 많이 까먹었을 텐데 다음 장 넘어가서 51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51페이지. 자, 51페이지에다 정리를 한번 우리가 쭉 한번 할 건데, 자, 먼저 평행이동부터 한번 봅시다. 우리가 y는 fx라는 어떤 이 함수가 있었을 때 얘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해주면 식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y가 들어갈 자리에 y 빼기 n을 넣고 x가 들어갈 자리에 x 빼기 m을 넣어준다. 이렇게 이제 배웠죠, 그죠? 이게 이제 평행이동이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칭이동을 보면은 대칭이동 우리가 좀 여러 가지를 배웠었는데 대칭이동 첫 번째로 x축에 대해 대칭하면 어떻게 됐지? x축에 대해 대칭해주면은 y는 fx라는 녀석이 어떻게 바뀌어요? x축에 대해 대칭해주면 y의 부가 바뀐다 그래서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y는 fx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y축에 대해 대칭해주면 어떻게 됐지? y축 대칭을 해주면은 y는 fx가 어떻게 바뀌어요? x가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y는 f 마이너 x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을 이제 x축 대칭, y축 대칭을 둘 다 해준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얘는 y는 fx라는 함수가 있었으면은 y의 부호도 바꾸고 x의 부호도 바꿔준다.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됐어요, 그죠? 네, 여기 대칭 이동이었고, 원점 대칭이었고. 자, 네 번째로 y는 x에 대한 대칭을 해주면 어떻게 됐어요? y는 x에 대한 대칭을 해주면은 y는 fx라는 녀석이 어떻게 돼? x는 fy로 바뀌게 되겠죠? x랑 y를 위치를 다 바꿔버린 거야. x 자리에 y 넣고 y 자리에 x 넣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게 실은 뭐예요? 역함수죠, 그죠? x랑 y를 뒤바꾼 게 역함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 가지의 대칭 이동을 배웠습니다. 자, 이 요령들이 지수함수에도 똑같이 먹혀요. 자, 지금부터 몇 개 한번 예제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 자, 먼저 대칭 이동 먼저 해보고, 대칭 이동이 좀 쉽거든. 대칭 이동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평행 이동 한번 해볼게. 자, 먼저 y는 2의 x제곱이라는 녀석이 있었다고 쳐보자. 자, 이 녀석을 이제 세 개를 그려볼까? 자, 먼저 첫 번째로 x축 대칭을 해봅시다. 자, x축 대칭을 해보면은 y가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어주면 되니까 얘는 이제 마이너스 y는 2의 x제곱이 될 거고, 얘를 y는으로 표현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 이렇게 되겠죠.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주면 되니까. 요게 이제 x축에 대해 대칭한 그래프고, 비싼 분필인데 삐졌니? 자, 그러면은 그래프를 한번 보면은 원래 y는 2x제곱이 요런 식으로 그려졌잖아. 여기 0,1 지나면서 y는 2x제곱이 이렇게 그려졌으면은 x축에 대해 대칭한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아이고, 빨간색으로 그려야지. 얘는 요런 식으로 그려지는 녀석이 되는 거예요. 요게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y축에 대해 대칭을 해봅시다. y축에 대해서 대칭을 해보면은 x자리에 마이너스 x 넣어준 거니까 x자리에 마이너스 x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될 거고, 자, 이 녀석은 우리가 아까 전에도 봤지만 지수에 마이너스 있는 건 역수라 그랬잖아요. 그죠?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y는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랑 똑같은 녀석이에요. 얘는 y는 2분의 1 x제곱 그래프랑 똑같은 녀석이고, 그래서 아까 전에 봤듯이 이런 형태로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얘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원점 대칭을 한번 해볼게. 자, 원점 대칭을 해보면 얘는 y도 마이너스 y로 바꾸고 x도 마이너스 x로 바꿔주면 되니까 얘를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y는 마이너스의 2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될 거고,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이런 식으로 그려진 녀석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치? 네, 이런 식으로 그려진 녀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칭을 했을 때 부호가 어디에 붙는지 헷갈리지 말고 잘 봐야 돼요. 네, 이렇게 이제 대칭 이동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칭 이동은 별로 어렵지가 않아. 그냥 이제 해주면 되고, yx에 대한 대칭은 역함수이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얘는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나중에 배울 로그함수이기 때문에 요거 로그함수 단원 넘어가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대칭 이동은 별로 어렵지가 않은데, 자, 평행 이동 봅시다. 평행 이동이 좀 중요하거든. 자,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이 이 함수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줄 거냐면 x축 방향으로 이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평행 이동하면 일단 식은 쉬워. 식 한번 적어볼까? y가 들어갈 자리에 y 더하기 1을 넣고요. x가 들어갈 자리에 x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돼. 그지? 이렇게 될 거야. 따라서 얘를 y는으로 표현해주면 y는 2의 x 마이너스 2제곱 빼기 1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자, 이 녀석의 그래프를 이제 우리가 좀 잘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프. 자, 잘 보자 지금부터. 자, 원래 y는 2x제곱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0,1 여기를 무조건 지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상향으로 극격하게 커지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 자, 이 녀석을 갖다가 내가 좌우로만 움직였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만 움직였다고 생각해봐. 얘를 오른쪽으로 밀던 왼쪽으로 밀던지 간에 정근선이 x축이라는 사실은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겠죠. 그죠? 그죠? 어쨌든 이쪽 쭉 내려가면 얘를 이쪽으로 당겨도 쭉 내려가면 x축에 가까워질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얘는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했을 때는 정근선이 안 바뀌는데 위아래로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정근선도 따라 움직여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정근선이 지금 여기 x축인데 얘를 밑으로 한 칸 내리면 정근선도 따라서 한 칸 내려가는 거야. 알겠어요? 네, 정근선도 따라서 내려갑니다. 자, 그럼 그것까지 종합을 해가지고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어떻게 그릴 수 있냐? 일단 제일 먼저
원래 함수가 무조건 지나는 0,1이란 점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한번 봅시다. 자, x축으로 2칸, y축으로 1칸 움직였으니까 이게 이쪽으로 1칸, 2칸 가고 밑으로 1칸 내려오면 이 점이 여기로 움직여지게 되겠어요. 여기로 움직여지고 그 다음에 정근선도 밑으로 1칸 통째로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 y는 마이너스 1. 이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이 새로운 정근선이 돼서 요 점을 반드시 지나면서 그래프가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평행이동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정근선이 같이 이동하기 때문에 특히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면 정근선이 같이 움직여져. 그럴 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반드시 뭐도 같이 표현해준다? 정근선도 같이 표현해준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정근선도 같이 표현해준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의 어떤 그래프를 그릴 때 반드시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되는 녀석들이 있는데, 자, 그래프 그릴 때 일단 주의해야 될 점 4가지. 자, 첫 번째로는 무조건 제일 처음에 휘어지는 방향을 먼저 잘 보세요. 휘어지는 방향. 휘어지는 방향을 보란 얘기는 원래 기본 그래프를 그려놓고 걔가 뭐 대칭이동 되든지 평행이동 되든지 할 거 아니야. 그치? 그걸 가지고 일단 그래프가 어느 방향으로 휘어지는구나 요걸 일단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근선을 반드시 표시를 해주세요. 정근선을 반드시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반드시 지나는 점 반드시 지나는 점을 꼭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반드시 지나는 점 말고 추가로 점 하나를 더 적어주세요. 네. 추가로 점 하나는 아무데나 찍어도 상관없는데 보통은 y절편이나 x절편 같은 거를 많이 표현해줘요. 이런 것들을 표현을 좀 많이 해준다. 네. 그래서 이 4가지의 정보가 정확하게 문제에 들어가 그림에 들어가 있도록 그림을 그려줘야지 정확한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네. 자, 일단 여러분들 요거 51쪽 위에 빈칸 좀 있죠? 거기다 그래프 그릴 때 반드시 표시해야 되는 거 4가지 좀 적어두고 선생님과 같이 예시로 하나 연습을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이제 뒷장 넘겨가지고 54번 문제 가지고 한번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54번 문제는 지금 y는 4분의 1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라고 돼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처음에 휘어지는 방향을 보라는 얘기는 얘를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하기 전에 원래 함수, 그 기본이 되는 함수가 뭘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야. 자, 근데 요즘 보니까 4분의 1의 마이너스 x제곱은 우리가 배운 대로 써주면 얘는 4의 x제곱 더하기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4분의 1은 4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그럼 얘는 4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만 이만큼 평행이동하게 된 거야. 자, 그럼 맨 먼저 4의 x제곱 그래프를 먼저 그리세요. 점선으로. 일단 0,1 무조건 지나고 0,1 무조건 지나고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녀석이 될 거야. 1, 이제 4 지날 테니까. 그지? 요게 이제 요 점선의 그래프가 y는 4의 x제곱 그래프인데 자, 얘를 이제 어떻게 주는 거예요? y축 방향으로 이만큼. 그러니까 위로 2칸 올리라는 얘기야. 자, 위로 2칸 올리면은 원래 있던 정근선도 2칸 따라 올라갈 거 아니에요. y축 방향으로 움직였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정근선은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 y는 2. 여기가 새로운 정근선이 되고 그럼 원래 반드시 지나는 점이었던 0,1이 0,3에 찍히게 되고요. 0,3이 찍히게 되고 요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0,3에 찍히게 되고 근데 여기서 추가로 하나의 점을 더 찍어야 돼. 왜 그런 거 하니까
여기 0,1은 꼭 4x제곱이 아니더라도 뭐 2x제곱이건 3x제곱이건 뭐 2분의 1x제곱이건 다 0,1은 지나거든. 그러니까 이게 4x제곱이라는 걸 표현해주기 위해서 하나의 점을 더 표현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x자리에 1을 넣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 x값이 1이면 y값 얼마 나오죠? 6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 1,6이라는 점을 지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은 아, 이 그래프가 정확하게 밑이 4인 녀석이 되겠구나 라고 그려줄 수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y절편은 이미 표시가 여기 반드시 지난 점이 y절편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다른 한 점을 좀 추가로 점을 찍어서 함수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이해됐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여러분들 지금 공부한 거 시간 조금 줄 테니까 여기 48쪽부터 시작해가지고 48쪽부터 52쪽까지 홀수법 문제들만 한번 쭉 풀어봅시다.